다음은 학교 측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측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대학들은 이번에 재정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주장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학원,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단기 수강 분야 있잖아요. 공부하는 분야. 그쪽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예. 하고요. 일반 대학의 휴학생도 좀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건비나 건물 시설 관리비 이런 거는 고정 비용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올해는 또 학교 방역과 소독 이런 쪽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비용 이렇게 추가로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 적립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의 적립금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적립금으로 대학들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기업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예비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쓰는 것이 저는 예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기 위해서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고민하는 곳이 네. 저는 바로 그 상하의 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적립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토해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런 걸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런 뉘앙스조차도 없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대학마다 네. 적립금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대학이 거의 뭐 절대 다수의 적립금 총액을 차지할 만큼 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걸 다 모든 대학이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지침을 내리긴 좀 어렵지만 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돈 쌓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해야 않겠나. 되는데. 예, 몇 천억씩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보니까 홍대가 7,796억이고요. 2018년 기준으로. 네, 2018년 교비 회계 적립액 순입니다. 그리고 3위부터 3위 연세대학교인데요. 5,90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화여자대학교인데요. 6,413억 적립금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등록금 환불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3차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된 것을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야당이 오래간만에 한 목소리로 입장을 통일한 등록금 반환 문제야말로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차 추경 심사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에서는 등록금의 10%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나섰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좀 궁금하고 또 왜 10%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정부가 대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졌거나 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현금 지원은 당연히 아니고 네. 온라인 강의나 학교 방역,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 실험 실습 기자재 아하. 이런 것 같은 운영비로 사용하는 건데요. 네. 이번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최종 1,0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근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것보다는 절반 이상 50%가 줄었습니다. 네. 원래는 한 학생당 40만 원꼴 말씀하신 10% 정도를 대학이 반환하게끔 자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교육부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학 등록금도 예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저는 대학생이 없습니다. 아들 중에. 네. 중학생까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 세금을 왜 등록금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 혈세 낭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두 분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제 세금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세금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2차 대유행, 뭐 3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뭔가 이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교육부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이 뭔가 행정 간섭은 굉장히 많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이 자율성을 좀 확보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대대적인 교육
교육 제도 차원에서의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찬수 평론가. 교육은 공적인 영역이나 대학교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물품을 사더라도 물품이 변질되거나 훼손되면은 반품이나 환불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대학이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대학이 분명히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사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당해서 좀 세금으로 로비요? 좀 쉽게 선회한 것이 아닌가, 너무 빠르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이번 일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의 어려움으로 촉발이 됐지만 사실 학생들이 자신이 내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불만이 쌓여 있던 것이 이번 일로 그냥 터져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학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우리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한다고 건물을 엄청 때리고 지었습니다. 부수고. 때려 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분명 내 등록금으로 지는 것 같은데 내가 졸업하기 전에는 못 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0년 다녔거든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거기서 결국은 제가 수업 받고 나왔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네. 제 돈 허투루 쓰는 건 내가 용납을 못합니다. 네. 제가. 자, 이 소송의 승패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판을 통해서 전액을 다 환불 받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글쎄요 위자료 쪽 아닐까. 위자료 쪽은 우리 법원에서 크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취준생들도 힘들지만 대학생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어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린 사람 갑자기.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바쁜 사. 네.